여름 전기세 고지서 받아보셨나요? 아니, 에어컨도 아껴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 말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틀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설치 수리만 20년째 하고 있는 현직 기사 김상현입니다. 그동안 수천 대의 에어컨을 달아드리면서 고객님들 댁의 전기요금을 눈으로 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덜 틀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같은 시간, 같은 온도로 틀어도 조합에 따라 전기요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온도는 26도로 똑같이 설정했는데 한 집은 자동 운전, 선풍기, 암막 커튼을 같이 쓰고 다른 집은 냉방만 틀고 실외기는 햇빛 아래 두었다면 똑같이 틀었는데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사례.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세를 진짜로 줄이는 에어컨 활용 방법을 실제로 효과 있었던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전문가들끼리만 공유하는 방식, 고객님들이 직접 체감했던 절약 효과, 그리고 30년 동안 검증된 실전 조합들만 정리했어요. 따로 무슨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설정 몇 개만 바꾸고 선풍기 방향만 바꿔도 됩니다.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전기요금 진짜로 반갑되는 기적, 여러분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전기세를 줄이는 에어컨 활용 방법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기세 아끼려면 온도를 낮추지 말고 올려라. 이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요, 온도만 올려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은 모드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데 바로 절약 모드로 작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26도로 맞췄는데 한 집은 냉방 모드, 다른 집은 절전, 자동운전 조합이라면 전기요금은 확연히 차이 납니다. 냉방 모드는 무조건 3개 돌리기만 하고 절전 모드는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 조절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어떤 고객님 댁은 26도로 낮췄는데 너무 더워요 하셔서 가보니까 냉방 모드의 풍량 강으로만 돌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절전, 자동으로만 바꿔드렸더니 다음 달 전기요금이 28,000원 줄었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이건 기계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모드 조합 하나로 만든 절약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조합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바로 이 3가지입니다. 모드는 자동운전 또는 절전으로 설정하세요. 요즘 에어컨은 AI 기능이 기본이라서 온도, 습도, 사람 움직임까지 계산해서 알아서 작동 조절해 줍니다. 온도는 26도, 27도로 맞추세요. 냉방병도 맞고 전력 소모도 적고 체감 시원함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타임으로 작동 시간 제한하세요. 무조건 오래 켜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작동 후 자동 꺼짐 설정만 해줘도 전기요금과 기계 수명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운전 모드는 처음엔 강하게 돌다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풍량을 낮춥니다. 그게 아낄 수 있는 구조예요. 반대로 냉방 모드만 계속 쓰면요, 온도가 떨어져도 계속 3개 돌기 때문에 냉기 낭비, 전기 낭비, 에어컨 수명 단축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틀 건지 조합을 정확히 세팅해 주는 것. 이 3가지 조합, 지금 집에서 바로 적용해 보세요. 진짜 다음 달 고지서에서 왜 줄었지? 놀라실 겁니다. 자,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외기입니다. 에어컨 본체 설정은 신경 쓰시면서도 실외기는 그냥 밖에 두기만 하면 되는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밖에 있는 실외기 하나 때문에 전기요금이 쓸데없이 올라가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대를 설치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외기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에어컨도 소용없습니다. 전기세는 오르고 냉방은 안 되고 고장은 빨리 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고객님 댁에 갔는데 실외기 위에 비닐을 덮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햇빛은 막을지 몰라도 바람길까지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에어컨이 계속 무리해서 돌아가고 정작 실내는 시원하지 않아요. 전기요금만 왕창 나온 거죠. 그럼 실외기 관리 어떻게 해야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느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통풍입니다. 실외기 주변이 막혀 있으면 열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실외기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에어컨은 그걸 식히려고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갑니다. 당연히 전기세 올라가죠. 최소한 실외기와 벽 사이에는 손 한 뼘 20c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공기순환이 제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차광이에요. 여름에 실외기가 햇볕 직격탄을 맞으면 냉매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소모가 확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비닐이나 천을 덮으면 안 돼요. 그건 통풍을 막아버려서 더 위험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실외기 위에 띄워서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천막처럼 위에 살짝 떠 있는 구조. 햇빛은 막고 바람은 잘 통하게. 이거 하나만 해도 냉방 효율이 꽤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청결입니다. 실외기 주변에 낙엽, 먼지, 쓰레기 쌓여 있으면 흡기구가 막히고 팬이 덜 돌아가요. 그러면 실외기가 열을 못 뺀 채 계속 과열되고 결국 전기세는 오르고 고장까지 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빗자루로 주변만 쓸어줘도 효과가 큽니다. 정리해 볼까요? 실외기 전기세 절약 조합, 통풍 확보, 햇빛 차단, 주변 정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냉방 성능이 살아나고 전기요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에어컨을 아끼려면 본체만 볼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실외기부터 챙겨야 한다. 이게 진짜 절전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기요금 줄이려면 에어컨만 틀지 말고 선풍기 써라. 근데요, 선풍기를 그냥 트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어떻게 같이 트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잘못 조합하면 효과도 없고, 잘 조합하면 전기요금이 진짜로 줄어요. 저는 실제로 고객님들 댁에서 선풍기 하나 때문에 고지서가 달라진 집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에어컨을 23도로 3개 틀어놓고 방 구석에 선풍기 하나를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바람은 그냥 벽 쪽으로만 가고 사람이 있는 자리엔 공기순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에어컨은 26도로 올리고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약하게 틀었어요. 찬 공기를 위로 띄워서 퍼지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체감은 오히려 더 시원해지고 전기요금은 확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선풍기를 어떻게 조합해야 시원함은 그대로 전기세는 줄어드는지 지금부터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선풍기 방향은 천장으로. 에어컨 바람은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깔립니다. 근데 이걸 선풍기로 계속 아래로 밀어버리면 찬 공기가 방바닥에만 머물러서 사람이 있는 허리 높이엔 시원함이 전달이 안 돼요. 선풍기 바람을 천장 쪽으로 보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들면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고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선풍기 두 대는 대각선 배치. 넓은 거실이나 복층 구조에서는 선풍기 한 대만으로는 공기 흐름이 안 잡힙니다. 이럴 땐 두 대를 대각선으로 배치하세요. 하나는 에어컨 앞, 하나는 반대편 벽 쪽. 이렇게 공기가 흐르도록 루트를 만들어주면 냉방 사각지대 없이 전체가 시원해지고 에어컨도 과하게 돌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선풍기와 송풍 모드 조합. 에어컨을 계속 냉방으로만 돌리면 기계도 지치고 전기세도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려요.
처음 일시간은 냉방, 그 다음 일시간은 송풍과 선풍기. 송풍은 내부 팬만 돌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고 남아있는 찬 공기를 돌려줘서 쾌적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조합으로 맞춰드렸던 고객님들 모두 실제로 에어컨을 더 오래 틀었는데 전기요금은 줄었다. 이런 피드백 정말 많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에어컨은 차가운 공기 만드는 기계, 선풍기는 그 공기를 퍼뜨리는 도구, 둘을 따로 쓰면 반쪽짜리고 함께 쓰면 완성입니다. 같은 26도라도 선풍기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3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30도처럼 더 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는 건 결국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체감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에어컨을 아무리 잘 틀어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창문과 햇빛 때문입니다. 에어컨은요, 실내에 더운 공기를 식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계속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면 냉방은 하는 족족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에어컨은 더 열심히, 더 오래 돌아갑니다. 전기요금은 당연히 쌓이겠죠.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커튼과 창문 조합입니다. 첫 번째, 암막 커튼 하나로 실내 온도가 2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직사광선이 집 안바닥과 벽을 데워버려요. 그래서 바람은 시원한데 방 안이 계속 후끈한 겁니다.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 낮 시간대에는 꼭 닫아두세요. 특히 남향이나 동향 창문 있는 집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한 고객님이 커튼을 바꾼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약 17,000원 줄었다고 하셨어요. 에어컨은 덜 틀고 집은 더 시원해진 거죠. 두 번째, 창문형 단열 시트와 틈막이 조합입니다. 커튼만으론 부족한 집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 창틀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구조. 이럴 땐 단열 시트와 창문 틈막이가 필요합니다. 단열 시트는 창에 붙이기만 해도 태양열 차단 효과가 확 올라가고 틈막이는 외부 열기 유입을 막아줍니다. 이건 설치비도 없고 요즘은 온라인에서 5,000원이면 구입 가능해요. 작은 투자지만 효과는 아주 큽니다. 세 번째, 냉방 집중 시간에 맞춘 환기 습관입니다. 에어컨 틀면서 창문 다 닫아놓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밀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환기를 안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사람은 더 덥게 느끼게 돼요. 그럼 다시 에어컨을 세게 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냉방 시작 후 30분 집중 냉각, 그 다음 10분 정도 창문 살짝 열기, 이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는 상쾌해지고 냉방은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줄어듭니다. 자, 이 세 가지 커튼, 단열 시트, 환기 루틴만 잘 조합해도 에어컨이 버티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결국 에어컨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햇빛과의 싸움, 창문과의 싸움, 이걸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에 따라 냉방 효율이 달라지고 여름을 버티는 힘도 달라집니다. 에어컨을 언제 트느냐? 이것도 전기요금 차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그냥 더울 때 틀고 안 더우면 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요, 같은 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어도 언제 틀었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진제 시간대 때문이에요. 전기요금은 시간대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한국전력 기준으로 전기는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요금을 매깁니다. 경부하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중간부하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5시, 11시, 최대부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 중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대는 가장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모두가 에어컨을 가장 많이 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침 9시 전까지는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입니다. 이때 에어컨을 한번 세게 틀어 집 안 전체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걸 선점 냉방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낮에 틀었을 때보다 냉방 속도는 빠르고 전기요금은 훨씬 적게 듭니다. 특히 오후에 외출 예정이거나 집안에 열이 쌓이기 쉬운 구조라면 이 아침 냉방 루틴을 꼭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최대 부하 시간대엔 송풍과 선풍기로 전환하는 겁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진짜 전기세 폭탄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냉방 모드를 계속 쓰면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엔 에어컨은 송풍 모드로 전환, 그리고 선풍기 조합을 같이 씁니다. 이미 낮에 선점 냉방으로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 있으니까 굳이 다시 차게 돌릴 필요 없이 순환만 시켜줘도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오후 5시부터 11시는 중간요금 구간인데요. 이때는 타이머를 활용한 절전 루틴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1시간은 냉방, 그 후엔 2~3시간 타이머 설정, 잠들 때는 자동 운전 또는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밤새 틀지 않아도 되고 숙면도 돕고 전기요금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대 전략만 잘 써도 누진 구간을 피해가면서 실제 전력 사용량은 줄고 시원함은 유지됩니다. 이 조합만 익혀두시면 이제는 덥다고 막 틀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여름, 그럴 일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끄면 되잖아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끄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나 잘 때 에어컨을 완전히 꺼버리면 돌아와서 또는 한밤중에 기계가 처음부터 다시 세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요, 에어컨은 그 순간 풀파워로 작동하면서 전기요금을 한 번에 끌어올려요. 즉, 껐다 켰다 반복할수록 냉방 효율은 떨어지고 전력 소모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끄지 마세요. 조절하세요. 요즘 에어컨에는 대부분 외출 또는 절전 유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드는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최소 동작 상태로 에어컨을 돌려주는 기능이에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꺼두면 집안이 다시 후끈 달아오르고 돌아와서 틀었을 때 냉방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출 모드를 써두면 기계가 과열되지 않고 습도도 어느 정도 잡아줘서 돌아왔을 때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시원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머 기능을 안 쓰세요. 귀찮다, 까먹는다, 설정 어렵다. 그런데 타이머야말로 가장 쉽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잘 때 에어컨 계속 켜놓는 분들 많죠?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전기요금도 확 올라갑니다. 기계는 과열되지 않고 사람은 숙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고지서가 다릅니다. 에어컨은 이제 그냥 켜고 끄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덜 틀고도 더 시원하고 덜 써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거예요. 틀어도 걱정 없는 여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따라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에어컨은 틀면 무조건 돈 나가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끼고 참다가 덥고 짜증내다가 결국 고지서 보고 한숨 쉬시죠. 그런데요, 30년 동안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하면서 제가 수없이 봐온 집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무작정 덜 틀고 후회하는 집, 그리고 똑똑하게 조합해서 시원하게 여름나는 집. 진짜 차이는요, 얼마나 틀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틀었느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 반값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비싼 장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리모컨 한번 다르게 누르고 선풍기 방향 한번 바꾸고 커튼을 낮에 한 겹 더 쳐두는 것. 정말 사소한 차이인데요. 이게 고지서에서는 몇만 원 차이로 돌아옵니다. 에어컨은 이제 덜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이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끄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똑똑하게 조합해서 전기요금은 낮추고 집안은 더 시원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